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 직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는 바람에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낯선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남아있던 김 씨는 남편에게 고정 지출 비용만 받고 따로 돈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모아둔 여윳돈이 바닥났고 급기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비를 낼 돈조차 부족한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윳돈이 없으니 경조사비 등 생활비를 달라고 말한 김 씨.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축의금 낼 능력이 없으면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라였다고 합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뭐 하나마나 이건 뭐 결론이 나올 세네요. 예, 생각보다 셉니다. 세네요. 이거 뭐 아유. 갑론을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백다희 아나운서 그러면은 이 김 씨가 이제 부인이잖아요. 네. 이 부인도 결혼 전에는 워킹 이 직장 생활을 했던 거죠. 네, 김 씨와 남편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친정과 시댁도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김 씨 부부 결혼해도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고 아이는 친정과 시댁 모두 서로 봐주겠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로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력이 단절된 것도 속상한데 돈 문제로 남편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쁨님. 이놈이 더 성질나네.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이놈. 뭐 그런 건 방송에 좀 부적절한 표현 같은데 아무튼. 자, 아이고, 속도 위반 커플이었군요. 네, 3년간 연애를 하고 김 씨 부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좀 천천히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2달 전에 새 생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어차피 결혼을 2달 뒤에 할 거니까 모두가 이제 아이가 생긴 걸 환영을 했고요. 아이를 낳아도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김 씨는 맞벌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신랑의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결혼 한 3개월 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지방에 직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한 3개월이면 이제 부부하고 부인하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조건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주말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말에 올 때 서울에서 만나고 나는 서울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했는데 사실 아이라는 게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아이가 진짜 눈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남편과 아이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활하면서 지방에 딱 가니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를 전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시어머니도 없고 그다음에 저 친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성은 전업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팡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국 돈 문제, 생활비 문제입니다. 자, 아내 김 씨는 당연히 이제 신랑 있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뭐 아이도 낳고 직장을 관뒀죠. 소득이 없습니다. 신랑 월급으로 온전히 가게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라면 주말 부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요. 아, 주말 부부? 네, 일단 물론 뭐 결혼 3개월 만에 주말 부부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남편이 지방 발령 받아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둘이 합친 것보다 많이 버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확약을 받아야죠. 생활비를 얼마 주고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경력 단절녀가 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방으로 같이 따라간다면 그게 일단 좀 아쉬운데 이제 아내분께서는 그냥 당연히 이제 남편이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경단녀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 변호사님은 맞벌이 하시죠? 네. 그러면 같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네. 따로따로 관리하시나요? 제가 많이 저기 주죠. 그럼 이제. 예. 저는 저기 와이프 수입은 잘 몰라요. 저는. 아, 진짜? 네. 아, 그럼 사모님은 아시고 수입을?
뭐 대충 알겠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 남의 사생활이 제일 재밌어. 갑자기 이거 더워라. 아이고, 땀 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 그래요 원래 저희는. 네.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은 그 이제 공직하시면 경찰 일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옮겨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서울시경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지 않았는데요. 잘 나가셨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49세까지는 남편이 지방 가면 따라가야 되고 50세 이상은 주말부부도 괜찮아요. 네? 뭐라고요? 나이 50세 이상은 주말부도 괜찮은데 제가 갑자기 49세 이하는 따라가야죠. 배우자 당연히.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이 육아에만 올인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 상황 보게 되면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은 쓴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이 옷을 산다든지 또 자기 옷을 산다든지 화장품 같은 거 사는 데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평소에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번 돈이라면 내가 벌었다. 아니 자기가 벌었으면 그 와이프가 그 가사노동 육아 그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와이프한테 다 주는 게 원칙인데 이 남편은 내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를 아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이 여윳돈도 없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경조사비 같은 경우 그런 거 얘기하게 되면 남편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줬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예. 아내분이 그래도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좀 받았을 텐데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정비용, 뭐 보험료, 뭐 관리비, 통신비 이런 거는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에 있으니까 본인은 잘 안 나가니까 이 남편이 오면 주말에 같이 장을 봐요. 거기서 남편이 또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될 물건은 또 남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별도의 생활비 자체를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생활비 문제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결국 경조사비 오늘 뭐 메인 테마인데 말이죠. 경조사비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승 의원님. 저는 이게 앞뒤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제가 용돈을 받아 쓰지 어떻게 부인에게 그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볼 일 있으세요? 아니, 시작부터. 아까부터 이상하네. 12시 넘어서 맨날 들어가는데. 약간 얄미워 죽겠어. 진짜. 다시 이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 어. 그래서 이게 경조사비인데 이제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친한 사람 결혼식에 가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남편 신용카드 제 돈은 집사람 돈, 집사람 돈은 집사람 돈이면 남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당연히 집사람 전화번호 아니면 생일일 건데 집사람 카드 빡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10만 원 빡, 20만 원 빡 주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경조사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경조사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축의금 낼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식을 왜 가냐라고 하는데 원래 경조사비라는 게 옛날에 품앗이하고 똑같아서 자기가 받았던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품앗이를 하면 그 돈이 돌아올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이 좀 식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사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승 의원님은 좀 짜증나는. 전혀 안 들어오네요. 아까 뭐 귀에. 12시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둥 막. 내 돈도 와이프 돈도 와이프 돈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시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책 잡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던데.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승 의원님 사모님은 승 의원님보다 4살 연상이십니다. 예.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기자, 네. 이 남편의 주장은 뭡니까? 김 씨가 돈을 안 버는데 개인적인 지출까지 남편이 해줘야 되냐 이런 건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랑 또 여러 생활비 다 주는데 어떻게 경조사비까지 달라고 하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건 맞잖아. 지금 네가 내 돈을 쓰고 있는 건 맞잖아. 지금 이 집에 네가 보탬이 되는 게 있어? 이런 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의 속사정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고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좀 컸다고 합니다.
자신은 돈 때문에 힘든데 아내가 돈을 너무 쉽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팀장님 그 현직에 계실 때 경찰 네네. 그 외벌이셨나요? 맞벌이셨나요? 우리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아무튼 이 돈 버시면은 사모님한테 다 주셨습니까? 일단은 통장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본인이 쓰고 나서 또뭐 몇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 않고 탁탁 내놓습니다. 탁자 위에. 탁자 똑같아요. 위에. 예. 아, 탁자 위에. 그렇게 해야죠. 자, 아무튼 근데 방금 이수진 기자가 얘기한 이 신랑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신랑 입장이 너무나 좀 옹색하고 비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육아를 하고 생활비 하는 데에서는 풍부인을 못 주더라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줘야 되죠. 이걸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배우자의 이 경조사비, 그러니까 벌이가 없는 배우자의 경조사비, 이거 이제 대신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인데, 네. 이거 부부의 생활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저희 결혼식 가실 때 축의금 안 돼요? 저요? 네. 내죠 당연히. 우리 눈빛 흔들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저기 장례식 가면 당연히 내죠. 저는 근데 백 변호사님 결혼식 땐 안 친해서 축의금 안 몰라. 냈습니다. 안 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주셔도 그건 되고. 그때 전 몰랐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누군가 지인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뭐 돌아가시거나 하면 거기에 참석해서 경조사비를 다 내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생활비예요. 아. 가족 공동의 생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비는 원래 공동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민법 체계 자체가 부부별산제라고 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뭐 이렇게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큰 틀의 생활비는 같이 부담하는 거고 이 아내는 생활비를 그럼 뭐로 부담했느냐? 아이 키우고 육아하고 집에서 살림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저기 주말 부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발령 나서 본인 필요로 아이들하고 아내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내의 경력을 단절시킨 남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어디다 대고 지금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너는 돈을 못 버니까 네가 소비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건 이건 좀 더 나가면 이건 충분히 이혼 사유까지 될 정도 상황이다. 백 변호사님도 혹시 오늘 뭐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아 자꾸 카톡이 오네요. 네. 사모님한테 자꾸 뭐 이상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아까 네. 오프닝에서 나이트클럽 네,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도 오고 네. 저기 자주 뭐, 다녔다고 그 네, 얘기. 뭐 자꾸 뭐 생활비 뭐 이거 자꾸 얘기하시네요. 아, 네. 그러시구나. 생활비 카톡도 왔어요? 아, 그거 잠깐 왔어요.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 반응 뭐 이거 뭐 알아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남편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효종리 님이 찌질의 왕이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제임스 에디님은 내가 번 돈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게임 끝났다. 이혼해야 된다. 이거는 팀 의식 결여, 공동체 의식 결여, 전우애가 없어서 전우를 이렇게 전쟁터에 버린 셈이다. 뭐 이렇게 아하. 남겨주셨고요. 서지영님은 여자분 직장 찾으시고 당당해지세요. 육아 남편도 똑같이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시작하는 순간 딱 답이 나와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